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제 이혼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에요. 하지만 외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었고 결국 저는 이 결혼을 이어나가는 것이 내 인생에 전혀 좋은 방향이 아니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끝을 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 미안할 때도 있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비록 4년 만에 이혼하고 남남이 되었지만 결혼할 때만큼은 서로 참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전 남편과 저의 인연은 좀 독특한데요. 전 남편이 제 친남동생의 대학교 친구이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이 대학교 입학을 하던 때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학을 한번 했던 저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늦게 졸업을 하게 되었죠. 대학 생활의 즐거움에 한창 빠져있던 제 남동생은 같은 과 동기 친구들을 자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남동생이 다니던 대학교가 저희 집하고 몹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공강 시간이 되면 저희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밥도 먹고 놀면서 시간을 잘 때웠습니다. 저도 졸업 막바지에 취업 준비를 한창 할 때라 학교 수업이 많지 않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집에 놀러 오는 남동생과 친구들도 자주 보게 되었죠. 가끔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 제가 치킨 같은 거 시켜주고 같이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동생 친구들이다 보니 저에게는 다 동생들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스럼 없이 대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의 친구 중에는 동혁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수줍음이 많고 착한 친구였어요. 제가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싹싹하게 네 누나 잘 그러는데 걔는 유독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작게 네 겨우 대답하고 그러던 애였죠. 어쨌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나중에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한 뒤에는 낮에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얼굴 보는 일 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퇴사를 했고 그 뒤 메이크업에 관심이 생겨 메이크업 관련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화장품 브랜드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어 백화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판매도 하면서 메이크업 서비스도 해주는 게 제 주 업무였죠. 저한테는 일반 직장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하는 것이 훨씬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서 퇴근 후 혼자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아는 체를 하더군요. 혹시 아영 누나? 누가 아는 체를 하나 싶어서 쳐다보니 동혁이었습니다. 남동생의 대학 친구였던 동혁이요. 처음엔 바로 못 알아봤고 잠깐 얼굴을 보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 석훈이 친구? 예, 맞아요. 손동혁이라고.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지. 야, 반갑다. 여기서 다 만나네? 동혁이도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얼굴을 못 본 지도 거의 6년 정도가 넘었을 때인데 옷차림을 보니 회사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너 얼굴은 그대로다. 취업했어? 예, 그럼요. 하면서 자기 명함도 한 장 주더라고요. 규모가 제법 있는 철광회사였습니다. 야, 좋은데 취업했다. 저 요즘 석훈이랑 연락 자주는 안 하거든요. 그냥 한 번씩 안부 연락만 하고. 그랬어? 석훈이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맞아요. 서로 회사 생활하느라 바빠서. 근데 누나 생각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때 집에 놀러 가면 한 번씩 봤었잖아요. 밥도 먹고. 내 생각까지 했었어? 고맙네. 근데 영화 보러 오셨어요? 혼자서 왔어. 이 영화 보고 싶은데 딱히 스케줄 맞는 친구가 없네. 남자친구분이요? 뭔 남자친구야. 나 남자친구 없어. 제 말에 동혁의 얼굴이 묘하게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는 너는 일행은 어딨어? 실은 저도 혼자 왔거든요. 친구랑 볼까 했는데 그 친구가 약속을 파토내는 바람에. 그렇구나.
아직 예매 안 하셨으면 같이 보실래요? 동혁이는 못 보던 사이 제법 적극적으로 성격이 바뀐 듯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고 동혁이가 제 표까지 사주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팝콘을 샀죠. 그렇게 같이 영화도 봤고 영화관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가볍게 맥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그때는 마냥 쑥스러움 많고 조용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둘이서 얘기를 나눠보니 적극적이고 유머러스 하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동혁이는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한 번씩 백화점 앞쪽으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할 때도 있고요. 아는 동생으로 지내기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연락도 잘 받아주고 한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나오면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점차 느끼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남동생 친구다 보니 마냥 어리게 보이고 남동생처럼만 느껴졌는데 둘이 있을 때는 남자답고 매력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착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데 동혁이가 딱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착하고 순했거든요. 그렇게 동혁이와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남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아예 모르는 사이면 5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데 남동생이 친구였다 보니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몰래 만나다가 남동생에게 사실은 네 대학 친구인 동혁이랑 사귄다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남동생은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왜? 동혁이 착하고 성실하고 괜찮잖아. 네 친구랑 내가 만난다고 하니까 좀 그래? 그것도 그런데 동혁이 착한 것도 맞고 성격 좋은 건 맞아. 근데 왜? 그 자식 여자 만나는 취향이 좀... 예전에 대학 같이 다닐 때도 보면 그 자식은 꼭 연상만 사귀더라고. 연하한테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게 뭔가 좀 그렇잖아. 좋아하는 여자가 연상인 건 괜찮은데 그 자식은 그게 아니라 여자가 연상이어야만 좋아하는 느낌이랄까? 그게 뭐 어때서? 연상 좋아할 수도 있지. 나이 차이 엄청 나는 연하 여자만 밝히는 남자보다 훨씬 낫다. 아, 솔직히 그것도 적당해야지. 내 기억으론 그 자식 4학년 때 사귀었던 여자가 8살 차이랬나 그랬거든? 지네 누나랑 동갑인 여자였어. 그게 뭐 어때서? 좋아하면 사귈 수도 있지. 누나 벌써 그 자식한테 푹 빠졌네. 야, 근데 너 자꾸 동혁이한테 그 자식 거리지 마. 우리 나름 진지해. 아, 그럼 내가 나중에 그 자식한테 매형이라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징그러워 죽겠네. 뭐가 징그러워? 남동생은 좀 질색팔색했지만 어쨌든 제 연애고 제 인생인데 지가 뭘 어쩌겠나요. 저희는 꿋꿋이 잘 만나왔고 남동생도 알아서 하라며 하지만 그 자식한테 매형소린 절대 못한다고 설령 결혼해도 그냥 이름 부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동혁이와 3년 정도 잘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전부터 동혁이의 가정사에 대해선 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요. 동혁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랑은 아예 인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동혁이와 동혁이 누나를 키워주셨는데 그 어머니가 동혁이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혁이와 8살 차이 나는 누나가 거의 동혁이를 키우다시피 했대요. 동혁이의 누나는 원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다는데 어머니의 죽음과 동생을 보살펴야 되는 처지 때문에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2년제 미용학과를 갔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일하면서 동혁이를 거의 키워주었기 때문에 동혁이도 누나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게 크고 그 누나 역시 동혁이를 마치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건 저도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누나도 동혁이와 제가 연애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것에 대해 별말이 없기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 결혼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5살이나 많은 게 싫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대요. 누나가 저한테 따로 연락 와서 좀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동혁이랑 아영이가 진짜 결혼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동혁이가 결혼한다고 하길래 너무 놀랐어.
솔직한 말로 나는 동혁이가 나이도 좀 어리고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하거든. 네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다 보니 저도 너무 불쾌했죠. 제가 동혁 씨보다 나이도 많은 게 걸리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 왜요? 몰라서 물어? 여자가 나이가 더 많으면 되게 남자들 휘어잡고 살려고 하잖아. 나는 그 꼴 못 봐. 동혁이한테 들었겠지만. 나 동혁이한테 누나가 아니라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동혁이 내가 거의 키운 거고. 나한테는 동혁이가 아들 같은 애야. 그래서 동혁이가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랑 살면 불행하다는 뜻인가? 내가 나이가 더 많아서? 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미용 쪽에서 일하긴 하지만 솔직히 미용 관련된 일 하는 여자들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너무 신경 쓰고 허영도 심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되게 그렇더라고. 특히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눈만 너무 높고. 눈 높은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미용 쪽에서 일해서 본인을 잘 가꾸고 관리도 잘하는 걸 왜 나쁘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형님도 미용사 하시면서요. 제 말에 누나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봐봐, 나는 이런 게 싫다는 거야. 조금도 못 참고 본인 할 말 다 하잖아. 나는 이렇게 기센 게 싫어. 근데 보통 여자 쪽이 연상이면 기도 세고 남자를 휘어잡고 살려고 하더라. 나는 그런 게 싫다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휘어잡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그리고 아영씨, 내가 아영씨 얘기 들으려고 이런 자리 만든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 결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려고 부른 거야. 동혁이가 성격이 워낙 착하고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순둥한데 거기다가 기센 마누라 얻어서 잡혀 사는 꼴 보기 싫어. 나는 그 꼴 못 봐. 누나의 무례한 말에 기분 상한 저도 얘기했습니다. 형님께서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동혁 씨와 제 문제니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만 일어나 볼게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떴는데 그 누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든다며 혼잣말을 막 궁시렁거렸죠. 저는 그 일이 너무 큰 상처였고 동혁이에게 울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며 너랑 결혼해야 되느냐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 일을 알게 되고 기분 나빠하시면서 헤어지라고 결혼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동혁이는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헤어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 결혼을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생리불순이 한 번씩 있어서 생리가 안 나와도 그러려니 했는데 뭔가 이상의 검사를 해보니 임신이더군요. 헤어지기로 했는데 임신이라는 걸 알고 너무 낭패스러웠습니다. 혼자서 수술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동혁이에게 알렸고 동혁이는 무슨 수술이냐며 펄쩍 뛰었죠. 그리고 저희는 다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에서 반대를 해도 밀고 나가자면서요. 결국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동혁이 누나도 저희의 결혼을 받아들였고 저희 부모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힘겹게 결혼도 하게 되었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도 신우는 저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저는 따로 시부모님이 없으니 시댁 갈 일이 있으면 누나네 집에 갔는데요. 갈 때마다 저를 띠껍게 보고 우리 동혁이 바가지 긁지 마라, 동혁이 식사 잘 챙겨줘라 등등 시어머니 마냥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니라 시누이 시집살이를 당했던 거죠. 그때 외에도 저한테 연락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자주 했기에 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아들은 너무 예뻐했어요. 마치 동혁이 어릴 때 같다며 귀여워했습니다. 누나는 따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는데 저희 아들을 조카가 아닌 손주 보듯이 하면서 사진 보내줘라, 동영상 보내줘라 잘 그랬습니다. 하여튼 신우랑 제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을 만한 정도였고 이혼을 생각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이래저래 잘 막아주기도 했고 또 저한테도 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 신우 스트레스 빼고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은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 차가 되었을 무렵 남편의 행동은 부쩍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도 많아지고 피곤하다면서 부부관계도 자꾸 피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부쩍 달라진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고 대화 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대화도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느낌이었지 진지한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풀어보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 차의 콘솔 박스 안에서 귀걸이 선물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저는 알레르기가 심해서 귀걸이를 아예 못 끼거든요. 금이라고 해도 결국 귀가 가렵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낍니다. 그러니까 그 귀걸이는 당연히 제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귀걸이를 선물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졌더니 신우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우 생일이 곧 다가오지 않느냐며 그래서 하나 샀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우가 귀걸이를 끼긴 하지만 엄청 심플한 스타일을 끼고 또 하나 끼면 그냥 그것만 계속 끼거든요. 딱 봐도 신우가 하기에는 너무 화려해 보이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변명을 하는 듯 했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티는 안 냈지만 뭔가가 있다는 직감이 강렬하게 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남편 노트북으로 들어가 남편의 카드 내역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각자의 수입은 각자가 관리하고 공동의 생활비를 내며 생활했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쓰는 카드 내역에 대해선 일절 터치를 안 했었죠. 하지만 뭔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남편의 카드 내역을 다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공인 인증 비번 같은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 귀걸이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 옷에 향수, 심지어 속옷도 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으니 바람을 피는 상대에게 선물한 것들이겠죠. 그걸 보는데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바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내역을 들이밀며 당장 따질까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직장 동료가 증거부터 확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료는 사실 남편 외도로 이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런 쪽은 빠삭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며 이런 카드 내역은 변명의 여지도 너무 많고 법적인 외도 증거로 들이밀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폰을 뒤져보는 게 제일 확실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폰을 쓸 때 비밀번호 패턴을 옆에서 훔쳐보았어요. 그리고 알아낸 패턴으로 몰래 남편 폰을 열어서 뒤져보게 되었죠. 그런데 카톡에 바로 의심스러운 대화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니,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더러운 불륜의 대화들이 오가더라고요. 서로 보고 싶다. 내가 선물한 속옷 입고 와라. 맨날 네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입에 담기도 더러운 성적인 대화들까지도 오갔습니다. 와, 남편이 이런 인간이구나. 놀랍더라고요. 연애하고 결혼하면서도 남편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몹시 적극적이었고 그 여자도 애교 부리고 끼 부리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둘 다 아주 연병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 대화 내역들을 모조리 캡처하고 그 여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도 눌러보았습니다. 어떤 년이랑 바람을 피는지 그 상판떼기를 한번 보고 싶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어디 여행지 가서 찍은 사진 같은데 나이는 20대 초중반 정도로 어려 보였죠. 나이도 어려 보이고 끼케야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대담하게 이런 짓을 벌이다니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도 캡처를 해서 저장을 했죠. 그리고 대화 내용으로 그것들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겠다는 계획도 알아냈습니다. 저는 이 데이트 현장을 미행해서 영상이고 사진이고 직접 찍을 생각을 했죠. 무슨 정신으로 금요일까지 버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 금요일이 되었고 저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퇴근하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차까지 렌트를 해서 말이죠. 미행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적당한 간격을 띄워서 따라 붙어야 되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서 땀이 뚝뚝 흐를 정도였습니다. 신호 때문에 몇 번 놓칠 뻔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따라잡았고 남편은 곧장 데이트 장소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낯선 동네였고 술집이나 유흥주점, 모텔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익숙한 듯 한 공터에 먼저 차를 대고 내렸고 담배를 피더라고요. 저도 인근 길가에 차를 대고 시동을 끈 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차가 역시나 그 공터에 도착했고 잠시 후 한 여자가 내렸어요. 제가 보는 쪽에선 뒷모습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길고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리자마자 남편에게 안겼고 남편도 그 여자의 허리를 꽉 안더라고요. 저것들이 밖에서 대놓고 기가 막혔죠. 그리고 두 것들은 어디론가 걸어갔고 저도 조심스레 동영상으로 찍으며 따라붙었습니다. 카메라를 최대한 확대한 뒤 그것들을 뒤에서 찍었는데 엄청 흔들리긴 해도 얼추 찍히긴 하더군요. 그 여자는 가는 길에서도 계속 남편 몸에 자기 몸을 밀착하고 남편을 만지고 둘 다 난리가 났어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억장이 무너졌죠. 그런데 뒷모습이던 그 여자가 뒤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몰래 찍고 있던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원래의 제 계획은 그것들을 끝까지 따라붙다가 모텔 같은 데 가면 현장에서 덮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나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영상만 찍은 뒤 곧장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 더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의 외도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때린 것처럼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저는 다음날 아이를 친정에 맡겼고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바로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왜 하자고 하는 줄은 알지? 남편은 제 말에 처음엔 좀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외도 사실에 대해 알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에게 왜 이혼하자고 하느냐 묻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 갈갈이 찢어졌죠. 왜냐고 묻지도 않네? 다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 저는 그 뻔뻔한 반응에 못 참고 옆에 있던 쿠션으로 남편의 머리를 후드려 팼습니다. 남편도 그냥 맞고 있더라고요. 야, 이 미친 인간아. 도대체 나랑 결혼 왜 했니? 나 네가 어떤 여자랑 바람피는지 다 알아. 네가 제정신이야? 할 말 없다. 미안해. 미안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영우가 나중에 이 사실 알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니? 나는 네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 너는 완전 또라이 변태야. 뭐라고 한들 할 말 없다. 당연히 없겠지. 내 인생 이렇게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 너 어떻게 보상할래? 어떻게 할래? 제가 악을 쓰고 따졌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더군요. 이혼하자면 군소리 없이 하고 이 집 내놓으라고 하면 그대로 내놓을 거야? 이 집 내놔. 이혼하고 너 밖에서 들어온 짓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데 나는 어쨌든 우리 영우 키워야 되니까 이 집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너 이혼해줄게.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필요 없고 그렇게 좋아 죽겠는 여자면 그 여자랑 살아. 집은 남편과 제가 반반 나눠서 마련한 집입니다. 명의도 공동명의고요. 대출금이 반이긴 하지만 일단 지분 자체는 반반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집은 포기하고 집 넘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이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요. 남편은 그건 또 아까웠는지 아무 말 안 했어요. 나 하자는 대로 한다더니 대답도 안 하네. 참 끝까지 구질구질 비열하고 등신 같다. 그래, 다 필요 없고 법적으로 하자. 받을 거 받고 나눌 거 나누고 끝내자. 너랑 그 여자 상간소송할 거니까 딱 기다려. 그리고 네 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짐 싸서 나가.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 안 하길래 제가 남편 짐 싸서 던져주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꺼져서 너네 누나한테 가던지 아니면 그 여자한테 가. 영우 앞에서 더러운 꼴 보이기 싫으면. 남편은 결국 짐 주섬주섬 챙겨서 집 나갔습니다.
저는 내 결혼이 잘못되어도 뭔가 한참 잘못되었구나 싶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어떡하겠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결을 해야겠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울고불고 정신줄 놓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자 생각했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에게 이혼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바로 시간 약속 잡고 상담을 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면 차고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물건들을 산 카드 내역 캡처, 그 여자와 남편의 성적인 대화들, 게다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까지. 이 정도면 증거로서는 완벽하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해서 소송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신우는 남편이 집을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나간 후로 작은 달빵 같은 거 구해서 임시로 살았나 본데 신우가 그걸 눈치 깐 거죠. 신우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불쑥 집에 온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혼 준비 때문에 골머리 아픈데 신우까지 집에 온다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 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기어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나고 색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니네 누나 집에 왔는데 빨리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계속 난리를 치길래 결국 문도 열어줬는데 들어오자마자 네가 뭔데 내 동생 쫓아내느냐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이 집이 네 집이야? 네가 뭔데 내 동생을 집에서 쫓아내? 형님, 저 형님이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골 아프고 정신 사납거든요. 제발 그만하시고 그냥 가세요. 이거 손동혁이랑 제 일이지 형님이 왈가왈부할 일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동생 일에 이렇게 나서실 건데요? 뭐가 어째? 그래. 이제 이혼한다고 눈에 뵈는 것도 없다 이거지? 형님, 뭐 때문에 이혼 얘기 오가는지 알고나 이러세요? 그래. 동혁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 근데도 저한테 이러신다고요? 동생 놈이 바람을 펴서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올케인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저붙잡고 색 난리를 치신다고요? 내가 뭘 미안해야 되는데? 이혼하면 하는 거지. 네가 뭔데 내 동생을 이 집에서 쫓아내느냐고. 이게 네 집이야? 참 끝까지 뻔뻔하고 재수 없더라고요. 동생이 뭔 짓을 저질러도 어차피 지 동생 편인 건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한테 큰소리 탕탕 친다는 게 진절머리 났습니다. 저 길게 말하기 싫고요. 그냥 나가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말하냐고! 적당히 좀 하세요. 막말로 나 그쪽 동생하고 이혼할 거고 그러면 나 당신이랑 아무 사이 아니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구는 거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네가 못 참으면 뭐 어쩔 건데? 저도 그 순간 폭발해서 악지르며 식탁 위에 있는 그릇과 쟁반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릇은 와장창 깨졌죠. 그 모습에 신우 기함하더라고요. 세상에 무섭다 무서워. 완전 막가네. 저러니까 동혁이가 바람피지. 이래서 내가 너네 결혼하는 거 반대한 거야. 내가 그때도 말했지. 너 동혁이보다 나이 많다고. 동혁이 누르려고 하고 기세게 굴 것 같다고. 너 하는 거 보니까 딱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동혁이도 결국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간 거야. 알아? 곧 죽어도 제 잘못이라 그러는데 진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 아들같이 귀에 죽겠는 동생놈이 누구랑 바람 폈는지 알게 되면 신우의 얼굴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웃으며 그랬죠. 맞아요. 형님은 저 처음부터 싫어하셨죠. 나이도 5살이나 많고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그래. 나는 네가 동혁이보다 5살이나 많다고 했을 때부터 싫었어.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너같이 남편보다 나이 많고 기센 애들이 얼마나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줄 아니?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도 좀 났습니다. 제가 웃으니 누나도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너 실성했니? 5살 많은 저도 그렇게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남편이 누구랑 바람 폈는지 사진이라도 보여드릴까요? 저는 제 폰에 캡처해두었던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열었습니다. 자, 형님이 직접 보세요. 이 여자가 형님 동생이랑 바람난 여자입니다. 아내고 자식이고 다 팽개칠 정도로 동생이 푹 빠진 여자가 이 여자예요. 신우는 저를 흘겨보며 폰을 획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데 묘하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엄청 어리네. 그것 봐.
그래서 내가 나이 많은 여자 말고 애초에 연하랑 결혼하라 했는데 옳게 동혁이랑 바람난 여자가 너보다 어리고 예뻐서 피눈물이 나셨어. 하고 깐죽거리길래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지. 저는 그 여자 옆에 있는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옆에 있는 5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를 말이죠. 뭐라는 거야? 이 여자라고요. 남편하고 바람난 상대가. 형님이 가리킨 이 여자는 남편 내연녀의 딸이고요. 제 말에 신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다시 확대해서 보더라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 아줌마랑 우리 동혁이가 바람이 났다고? 미쳤어? 젊은 애랑 바람 나는 건 괜찮고 이 아줌마랑 바람 피는 건 안 돼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바람이잖아요. 참 생각하는 거 요상하시네. 옳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똑바로 알고 있는 거 맞아?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제가 찍은 그 미행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고개를 돌린 그 여자는 사진 속의 50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가 맞았어요. 신우는 큰 충격에 휩싸여서 얼빠진 얼굴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뻘 아니면 이모뻘 정도는 되겠어요. 손동혁, 연상 좋아한다 어쩐다 그건 저도 잘 아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쪽 동생 취향 한번 대단해요. 못해도 여자가 20살 차이는 날 것 같은데. 형님, 제가 5살 연상이라 너무 싫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를 어째요? 이제 20살 많은 옳게 보게 생기셨어요. 20살이나 많은데 형님도 함부로는 못하시겠네요. 반말도 못할 거고. 근데 손동혁이 이 여자 좋아 죽더라고요. 고가의 선물도 어찌나 나르는지.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어째요? 제가 이혼해줘야지. 그러니까 형님 대접해 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만 나가세요. 나가서 네 동생 간수 잘하고 20살 많은 올케랑 오손도손 잘 살아보세요. 아, 이 여자도 딸이 있는 거 보니까 형님 다 큰 조카까지 덤으로 생기겠네요. 저는 앞에서 일부러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너무 충격받아서 제 얘긴 들리지도 않는지 멍하게 있더라고요. 잠시 후 비밀번호 해제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 놈이 불이 나게 들어왔죠. 아, 누나, 나랑 얘기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눈이 시뻘개지더니 남편 기싸대기를 날리는 겁니다. 남편도 기싸대기 맞고 어안이 벙벙해서 보더라고요. 야, 네가 바람핀다는 여자가 이 여자야? 이 나이 많은 여자?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하더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신우는 악을 써대며 그때부터 남편을 패더라고요. 야, 손동혁, 말해보라고. 이 여자랑 바람난 거야? 너 무슨 생각이야? 이 나이 많고 애까지 있는 이 여자랑? 일단 나가자. 왜 나가? 여기서 얘기해. 그리고 이 여자 어딨어? 인연도 미친년이지. 못해도 20살 차이는 날 것 같은데 아들뻘하고 바람? 인연이 제정신이야? 아, 그만 좀 해. 내일에 누나가 왜 난린데? 나도 성인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가 알아서 해서 이따위 짓을 저질러.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너 이러라고 힘들게 키운 줄 알아?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신우 절규하며 남편 때렸고 남편도 그만 좀 하라며 신우 확 떠밀더라고요. 아들 같던 동생이 자기를 떠미니 신우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내 인생에 그만 집착하고 누나 인생 살라고. 진짜 숨 막혀 죽겠어. 야, 손동혁, 네가 나한테 할 말이야? 엄마 대신 키워준 건 고마운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건데. 아, 진짜. 하면서 그대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신우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대로 주저앉아 멍하게 있었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그동안 희생하며 동생을 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동생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했죠. 신우는 1시간가량 그렇게 주저앉아 멍하게 있었고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관문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신우는 어느새 나가고 없더라고요. 앉아있을 때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기에 뭔 일 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내 알 바도 아니다 싶어서 신경 껐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어요. 소송 소장까지 다 작성이 되어 있을 즈음에 신우가 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 상대 여자 폰번호라던가 집 주소라던가 아는 정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여자 연락처와 집 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연락처로 집 주소 조회가 가능했거든요. 저는 신우에게 그 여자의 연락처와 집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신우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알겠다며 전화 끊더라고요. 뭐 어쩌려고 저러나 했는데 얼마 뒤에 남편이 전화가 와서 생난리를 쳤습니다. 저보고 그 여자 연락처랑 집 주소를 누나한테 알려줬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누나가 그 집 쳐들어가서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물론 사진으로 봐서 알긴 했지만 다 큰 딸도 있었고요. 그 집에 그 여자의 남편과 딸도 있는데 신우가 쳐들어가서 그 여자랑 싸웠다고 하더군요. 싸웠다기보다 신우가 일방적으로 그 여자를 조업했다고 하지만요. 어쨌든 폭행당한 여자 쪽에서 주거 침입과 폭행건으로 신우를 고소한다고 했다더라고요. 폭행은 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도 바람핀 거면서 그 여자도 보통 멘탈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여튼 그 여자네 집에서도 다 알게 되고 그 바람에 그 여자도 이혼 얘기 오가고 완전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여자 집으로 상간소송 소장 보내긴 했는데 그건 그 여자가 가족들 모르게 잘 빼돌린 모양이에요. 하지만 결국 신우가 가서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결국 그 집 남편과 자식들도 다 알게 된 모양이었죠. 남편이 저한테 그런 정보 다 알려주었느냐 따지길래 그래 내가 알려줬다. 결혼 생활 내내 형님 참 얄밉고 재수 없더니 그래도 막판에 한 건 해주셨다며 그건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눈이 돌아 2배, 3배 쌍욕을 퍼부었어요. 엄마 뻘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는 주제에 누구더러 미친년 소리 하느냐고요. 나 자꾸 자극하면 너네 회사에도 이 사실을 다 알릴 거라고 했죠. 남편도 자기 회사에 알리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으름장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알리지 않았어도 남편 회사에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 동생이 제 이혼 사유에 대해 알게 되면서 대학 동창들에게 손동혁의 이혼 사유에 대해 다 얘기를 했거든요. 대학 동창들도 그 새끼 예전부터 연상만 좋아하고 좀 특이 취향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사달이 났냐면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동창 중에 손동혁과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아름아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회사에도 이혼 사유에 대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놈은 뻔뻔하게도 다른 사람이 뒤에서 쑥덕거릴지언정 고개 빳빳이 들고 회사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확실한 증거로 빠르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했고 남편도 별다른 의의가 없었기에 결과도 비교적 빠르게 났습니다. 그렇게 이혼 막바지일 때 신우가 한번 연락이 왔어요. 부탁인데 저희 아들 얼굴 한 번만 보여주라고요. 저는 싫다고 거절했는데 딱 한 번만 보여주라며 계속 부탁하길래 잠깐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고모라고 저희 아들 애지중지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신우를 봤는데 얼굴이 그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여서 좀 놀랐죠. 신우는 저희 아들 보면서 눈물까지 글썽이고 한 번씩 얼굴만 보여주면 안 되냐길래 싫다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말했죠. 내가 이혼은 해도 그래도 애아빠랑 아들이랑 면접 교섭은 되기 때문에 정 보고 싶으면 그때 보라고 했어요. 제가 따로 보여주긴 싫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만 남편하고 아이하고 만날 때 신우도 같이 보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런데 제 말에 신우는 울먹이며 동생이랑 인연 끊었다. 이제 연락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신우가 그 여자네 집 가서 뒤집어 엎은 일로 남편하고도 인연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동혁이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국 누나 동생 사이도 끊어졌다며 울먹거리면서 그 여자 죽여버리고 싶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던가 말던가 이제 내 할 바 아니다. 나는 그래도 마지막 정으로 내 아들 한번 보여줬으니 이제는 찾아오지 마시고 연락도 마시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누구랑 바람을 폈던지 어쨌든 동생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은 형님도 잘 알고 있지 않았느냐.
어린 여자랑 바람핀 줄 알았을 땐 오히려 반가워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근데 어린 여자가 아니라 나이 많은 여자인 거 알고 이러는 거 진짜 우습다고요. 신우는 미안하다고 울먹였지만 저는 이제 남남이고 다시는 안 보고 싶으니 나가달라 했습니다. 결국 신우도 그렇게 나갔고 그 뒤로 신우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이혼하고 남남이라 연락할 이유도 없지만요. 전 남편은 양육비는 그나마 보내지만 아이 보러는 거의 안 옵니다. 양육비 보내니 저도 암소리 안 하고 있고요. 그 상대방 여자도 이혼 당한 것 같은데 남편과 그 여자가 둘이서 같이 사는지 아니면 남편은 또 다른 연상의 여자를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전 남편은 나를 왜 좋아했었을까? 연상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는 남편은 내가 5살이 많아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요. 이제 와서 의미 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참 어이없고 허탈한 웃음까지 나옵니다. 신우는 마지막으로 저 찾아왔을 때 동혁이가 엄마를 빨리 여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뭔 소리를 하든 결국 궤변일 뿐이죠. 어머니를 빨리 여의었다고 해서 다 남편 같지도 않을 거고요. 그저 남편은 나이 많은 여자에게만 매력을 느끼는 특이성 취향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혼하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며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도 초반엔 아빠를 좀 찾았지만 이제는 아빠 소리 없이 저랑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남동생도 저희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잘 놀아주기 때문에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남편과는 기막힌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가 제 인생에 남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